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메트포르민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당뇨약이 아니거든요. 한때 노화 방지의 기적을 일으킬 약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 여정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미 우리 집 약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약 중 하나가 인류의 오랜 꿈인 건강 수명 연장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처음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트포르민의 역사는요,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무려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시 사람들은 프렌치 라일락이라는 식물을 민간요법으로 썼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20세기에 들어서야 과학자들이 그 식물의 비밀 성분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독성이 너무 강했어요.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안전하게 만든 게 바로 지금의 메트포르민이고요. 이제는 당뇨 치료를 넘어서 인류의 오랜 꿈, 수명 연장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평범한 당뇨약에 어떤 점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했던 걸까요? 어떻게 우리 몸을, 우리 세포를 더 젊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에는 바로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딱 그 원리예요. 우리 세포에 아주 약간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유익한 스트레스를 줘서 오히려 몸 전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메트포르민이 우리 세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살짝 아주 부드럽게 방해합니다.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네? 하고 비상에 걸리겠죠? 이때 바로 세포의 비상관리 시스템인 AMPK라는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AMPK가 활성화되면 뭘 하느냐? 바로 자가 포식, 즉 세포 대청소를 시작해요. 오래되고 고장난 찌꺼기들을 싹 청소하고 재활용해서 세포를 다시 새 것처럼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메트포르민이 마치 우리가 소식을 할 때와 똑같은 효과를 몸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 모방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실 이 칼로리 제한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의 유일한 수명 연장 방법이거든요. 근데 메트포르민은 우리가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그 효과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이 엄청났던 기대감에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한때 열광했던 과학계가 점차 회의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메트포르민의 가장 큰 장점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의 에너지를 아껴서 효율을 높이는 게 노화 방지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려고 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억제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의심이 커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둘째, 노화 연구의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쥐 실험에서 생각보다 수명 연장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도 대규모 인간 임상시험에서 아직 이거다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이러니 기대가 식을 수밖에요. 자, 그래서 메트포르민의 꿈은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최근에 이 모든 판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화려한 컴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컴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바로 원숭이 연구였습니다. 쥐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죠.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메트포르민을 먹은 원숭이들의 뇌 인지 능력을 측정해봤더니 무려 6년이나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이요? 이건 그냥 수명이 좀 늘어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뇌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엄청난 결과죠. 물론
원숭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는 단정하기 이르죠. 그런데 희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기존 연구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아주 거대한 규모의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원숭이 연구와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16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 연구들은 보통 한두 개의 노화 시계라는 기준으로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분석은 무려 16개나 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후성 유전학적 노화 시계를 동시에 돌려본 거예요. 이 노화 시계라는 게 우리 DNA를 분석해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최신 기술인데 이걸 16가지 다른 방법으로 교차 검증을 한 셈이죠. 그랬더니 어떡해요? 메트포르민이 아주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노화를 늦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건 신뢰도가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이 롤러코스터 같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새로운 발견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동물 모델에만 의존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메트포르민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교훈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산증인인 셈이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쥐 실험도 중요하지만 쥐가 곧 사람은 아니라는 것. 인간과 더 비슷한 영장류 연구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됐죠? 둘째, 노화라는 복잡한 현상을 단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시계로 다각적으로 봐야 진짜 모습이 보이죠. 이 두 가지 새로운 관점 덕분에 장수약으로서 메트포르민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메트포르민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제인 노화를 해결할 열쇠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곳에 이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